자, 그럼 오늘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대명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대명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자, 관계라는 말은 사실 이 관계대명사 앞에 나와 있는 그 무언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그 바로 앞에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보통 선행사, 앞에 온다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하는데요. 이 선행사와의 관계를 맺고 있고 이 선행사가 들어있는 앞에 나와 있는 그 문장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냐면 뒤에 나와 있는 문장과의 그렇죠. 접속사 역할을 함으로써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그 뒤에 문장은 앞에 나와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나누는지 우선 보실까요? 일단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달라서 달리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사용을 합니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나누어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대명사가 쓰이는지 예문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문장 보시면은요. 자, I know a Superman 이라고 되어 있죠. 네, 나는 슈퍼맨을 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I know a 슈퍼맨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니까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바로 슈퍼맨을 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그런 만능인 어떤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그런 슈퍼맨을 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He always helps me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영어는 짧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길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에 I know a Superman, he always helps me 라고 하는 문장을 좀 짧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이제 관계대명사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슈퍼맨은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하고 동일 인물입니다. 아니, 동일 인물인데 뭐하러 두 번씩 써줘? 한 번만 써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두 문장을 어떻게 하면 잘 이어줄까? 이어주는 역할도 필요하고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슈퍼맨을 가리킬 수 있는 대명사도 필요하고 이래서 관계대명사가 등장을 했는데 일단은 슈퍼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이죠. 네, 사람이니까 사람에 해당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이 뒤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그 대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죠.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면서 주어일 때는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반복되는 거 우리 한 번만 써주자 라고 해서 I know a Superman. 나는 슈퍼맨을 아는데 자, 그 슈퍼맨은 항상 나를 돕는다라고 해서 who 대명사 대신에 who를 쓰고 he 대신에 who를 쓰고 앞에 나와 있는 접속사 역할을 함께 하면서 who always helps me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슈퍼맨을 알고 있는데 해석은 그대로 바로바로 하시면 돼요. 그는 나를 항상 도와준다. 사실 해석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우리 한 문장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데에 큰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우리 또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He has a girlfriend 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자, He has a girlfriend. 그는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Her mom is an actress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것도 역시 두 가지 문장인데 자, 여기서는 선행사가 즉 꾸며주고 싶은 그 명사가 뭐죠? A girlfriend. 자, 그러면은 사람, 사물,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a girlfriend와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의 주어 her mom과의 한번 관계를 살펴볼까요? 이 전체 문장에서는 물론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동일 인물입니까? 아니죠.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여기 동일 인물일 때는 간단히 who를 써주시면 되는데 동일 인물이 아닌데 누구? 이 사람의 엄마니까 이 여자의 엄마니까 뭘 써준다? 소유격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의 소유격을 나타내고 싶으시면 whose라고 하는 우리 관계대명사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고친다? He has a girlfriend. 앞에는 동일하고요. Whose mom is an actress. 이렇게 간단히 또 한 문장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선행사가 우리 사람일 때 쓰는 그런 관계대명사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This is the man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I met him yesterday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즉 꾸며주고 싶은 명사 the man, 사람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이 선행사의 역할은 주어는 I니까 아니고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뒤에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할 때는 우리가 또 다른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돼요. 바로 whom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그래서 한 문장으로 바꿔보면 This is the man. 앞에는 동일하고요. Whom 그리고 이 뒤에는 그냥 순서대로 Whom I met yesterday. 그 대신 여기 힘을 써줘요? 안 써줘요? 안 써주죠. 왜? 이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이 선행사일 때 꾸며주고 싶은 명사가 사람일 때 세 가지 관계대명사를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리가 됐나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럼 선행사가 사물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물일 때도 마찬가지. 이 앞에 보신 것처럼 두 가지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읽는데 필요한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요. 자, 사물인데 그 선행사가 주어로 쓰였을 때 이 사람인 경우에는 who를 썼지만 사물인 경우에는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I often go to the library. 자, library라고 하는 이 선행사가 사물인 게 나왔죠. 그리고 it is near my house라고 하면은 그 도서관이 우리 집에서 가깝다. 자, 그러면 그 도서관이 뒷문장에서 it으로 이 대명사를 쓰였고 주어 역할을 하니까 which로 바꿨을 수 있죠. 그럴 때는 I often go to the library which is near my house.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유격일 때도 있어요. 사물을 소유격이 쓸 때. 예를 들어서 I have a dog. 그리고 나서 its tail is very short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나는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강아지의 꼬리는 매우 짧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려면 우리 관계대명사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a dog, the dog의 바로 그 강아지의 꼬리라는 소유 형용사 뭐뭐의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관계대명사도 소유격을 써서 I have a dog whose tail is very short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적격일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which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this is the book. This is the book. 이게 바로 그 책이야. 무슨 책? I bought it yesterday. 자, 뒷문장에서 어떤 역할?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the book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I have the book. I bought a book. I bought the book. That 또는 which I bought yesterday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잠깐 that이라고 하는 그 관계대명사도 사용을 했는데요. 자,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는 여기 소유격만 빼고는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말을 하다 보면 구어체에서는 that이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this is the watch. 이게 바로 그 시계다. My father bought it
for me. bought it for me.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사주셨다라고 할 때 그 it도 이렇게 이을 수 있죠. 원래대로 하면은 사물이고 목적격이니까 그것을 사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this is the watch which my father bought for me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which 대신에 this is the watch that my father bought for me 라고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하고도 바꾸어 쓰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지 얻을 때만 빼놓고 소유격만 빼놓고는 사람일 때, 사물일 때, 주격이나 목적격일 때 바로 그 선행사가 뒷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주어이냐 목적어이냐에 따라 관계없이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그러면 또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데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즉 선행사를 꾸며주는 그런 어떤 이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형용사의 역할을 하지 않고 명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관계대명사도 있습니다. 그 관계대명사는 바로 우리가 흔히 선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자, 바로 what이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가 바로 그러한 관계대명사죠. 명사절을 이끄는. 사실 이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요. The thing that 또는 the thing which로 풀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기니까 한마디로 그냥 한 단어로 wha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I can't understand 라는 말이 있어요. I can't understand. 그리고 그 뒤에 그가 말하는 것,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여기서 우리가 what he is saying 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what he is saying. 자, 그런데 여기서의 wha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의문사처럼 보이기도 해요. 무엇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의 what의 역할이 바로 관계대명사의 역할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 what 플러스 주어 동사 이런 문형으로 나오면 무엇 하는 것, 무엇 하는 것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행사, 그것, 그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그것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문사라기보다는 그것, 말하는 그것이라는 그 대명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은 명사절을 이끈다,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얘가 꼭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 뒤에, 선행사 뒤에만 위치가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가 하는 역할 뭐 있어요? 주어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목적어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보어의 역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 주어의 역할을 할 때는 문장의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목적어의 역할을 할 때는 동사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보어의 역할을 할 때는 우리 또 이형식 동사 뒤에 또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what he did yesterday. 자, what he did yesterday. The thing that he did yesterday. 그가 어제 한 행동, 어제 한 바로 그 일은 was terrible. 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가 어제 한 일,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this is what he did yesterday 라고 하면은 what he did yesterday 그가 어제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This is something, this is 뭐뭐라고 해서 우리가 또 보어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목적어의 역할. Do you understand what he said? 또는 제가 처음 이 예를 들어드린 I can't understand what he is saying 같은 경우는 understand이라는 동사 뒤에 나와 있죠. 무엇을 이해하다라고 해서 또 목적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긴 문장이긴 하지만 그쵸? 비록 문장, 주어 동사를 다 갖춘 긴 문장이긴 하지만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다. 왜?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관계대명사를 나눌 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그렇죠?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문장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는 그 앞에 꾸며주는 명사, 즉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는 것이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선행사가 뒷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who 또는 which,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선행사와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의 선행사의 관계가 있는 것이 소유격일 때는 whose, 그리고 그 선행사가 뒷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면은 또 목적격,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본 강의 듣기 전에 퀴즈 풀어보셨죠? 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이 I know a girl 이라고 하는 이 앞에 문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괄호하고 plays the trumpet very well. 자, plays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연주하다라고 하는 동사죠. 그러면 이 문장에는 그렇습니다. 주어가 없네요. 주어의 역할과 그리고 또 우리가 접속사의 역할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관계대명사. 그런데 뭘 골라야 할까요? 앞에 a girl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니까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고르시면 돼요. I know a girl who plays the trumpet very well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I have a dog. 네, 일단은 사물이 나왔네요. 사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사람이 아닌 것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tail is very short 이라고 하는데 이 tail, 꼬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강아지의 꼬리를 말하는 거겠죠. 뭐뭐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소유격,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니까 whose. 그래서 I have a dog whose tail is very short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you may take. 그리고 뒤에 you like 이라고 했는데 take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가다, 즉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예요. 무엇을 가지고 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목적어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명사절을 이끄는 what, 뒤에 what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것, the thing that you like를 you may take, 가져가도 좋다라고 해야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퀴즈까지 다 풀어봤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우리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